60점으로 합격하는 게 중요하니까 지금부터 집중하셔갖고 집중하고 이제 잘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공부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저도 앉아서 공부하면 그 우주를 다 품고 앉아 있습니다. 온갖 잡생각은 다 해갖고 그래요. 뭐 내가 꼭 이렇게 지구를 살리는 모양으로 모든 고민을 다 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럴 필요는 없고 일단 만약에 그 공부 방법은 본인만 알아. 내가 이렇게 자리에 앉으면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 책하고 나하고 이 사이가 한 25cm 뿐이 안 되는데 여기에 모든 업들이 다들 뭐 잡생각인데 내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가시면 그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이 들어가면 아예 뭐 하는 게 나아요. 그냥 그 책 보지 말고 책하고 동영상 보는 게 나아요. 동영상 보고 있으면 그래도 또 보다 뭐 하면 그게 훨씬 나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1년 내내 동영상 보고 합격한 사람도 있으니까 그 절대 공부 방법이 꼭 책만 봐서 중요한 건 아닙니다. 괜히 남들이 앉아있다 그래서 공부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절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읽고 나서 그냥 고개만 끄덕이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공부한 게 아니에요. 왜 돌아서면 잊어버리는데 그거 아니에요. 딱 한자 보더라도 내가 본 다음에 그냥 딱 고개를 딱 내가 1시간 봤죠? 고개를 딱 든 다음에 내가 1시간 본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무슨 내용을 봤는가. 그래 생각하면 그래 그나마 머릿속에서 기억이 나죠? 그 기억이 나면 그게 안 까먹을 것 같아요? 까먹어요. 그걸 이제 그걸 계속 반복해서 본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니까 공부 방법을 좀 바꿔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 들으면 다 알지 왜 몰라요? 다 알지. 무슨 얘기를 다 알지. 들으면 다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 보면 모르니까 이제 오늘부터 이제 또 다시 여기 문제 OX 문제가 아니라 이제 직접 문제를 보시면서 내가 이제 푸는 방법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그리고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실 등기법은 분명히 그랬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각종 권리가 시험 문제에 이제 거의 이 반이 12문제 중에서 거의 5문제에서 6문제가 각종 권리 문제니까 각종 권리 문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객체라 그랬어요. 객체. 이 객체 얘기하게 되면 자, 시험 문제 나올 때 항상 부동산 부동산 일부가 등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일부 얘기 나오죠. 단어가. 그 다음에 단어가 나오는 게 뭐예요? 공유지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공유지분. 그러니까 두 개 나오게 되면 항상 부동산 일부에 등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공유지분이 등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얘기입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제대로 암기하라 그랬어요. 하나만이라도 암기하고 반대로 생각을 했어요. 그럼 작년에도 문제가 나왔지만 만약에 작년에 시험 문제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문제가 나왔던 게 뭐냐면 다음 중 지체 없이 등기하는 걸 골라라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체 없이. 그럼 배운 적도 없어. 읽었긴 읽었지 책에. 기억은 없어. 근데 내가 아는 건 뭐냐면 이 지체 없이가 아니면 반대가 뭐겠어 이제. 몇 개월의 의무가 주는 게 있어 이거. 1개월의 의무가 주는 게 있죠? 그래 1개월의 의무. 이거는 알 거 아니에요. 이거 1개월의 의무 주는 거.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부동산 표시 변경은 몇 개월의 의무가 있어 이거. 1개월의 의무가 있죠? 그럼 이 박스 안에 뭘 지우면 돼? 이걸 지우면 돼. 그러면 이 1개월의 의무가 있는 거 지운 거 60일의 의무가 있는 거 있죠? 그 의무가 있는 걸 지우면 다 나머지는 뭐예요 이제? 지체 없이 하는 거겠지. 그런 생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말 그대로 객체 아니면 그 다음에 신청 절차 하게 되면 신청 절차가 등기를 공동으로 하느냐 뭐라고 단독 얘기인지 단독 얘기. 그럼 작년 시험에 나왔어요 다음 단독 신청이 아닌 거. 잘 생각이 안 나. 그러면 당연히 단독이 아닌 거 물어보게 되면 공동 아니면 직권 내역이 나오겠지. 항상 문제는 하나만 있는 게 항상 대립되는 게 있으니까 내가 기억이 안 나면 스쳐 지나가는 것 중에서 뭘 찾으라는 얘기니까 단독이 생각이 안 나면 뭘 찾고 공동을 지으면 되지 공동을. 그래서 공동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무슨 자 들어가는 거 이거. 유증은 공동일 것이고 그죠? 공동이시고 그 다음에 외워라 했어요. 직권하는 거 말수된 게 할 때 직권하는 게 있고 자 이렇게 쭉 배우다 보면 그게 그러니까 시험 문제 객관식을 푸는 건 유령이라고 하는 게 그런 얘기예요. 갑자기 시험 문제 보는데 딱 생각이 안 난다고 당하지 말고 그 물어보는 게 옳은 걸 물어보면 아닌 걸 찾고 아닌 걸 물어보면 옳은 걸 지우면 된다는 게 옳은 거를 그런 식으로 그 생각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공부할 때 그런 생각을 드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60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보다 보면 이 감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절대 시험은 절대 다 이해하고 정확하게 암기해서 그렇게 하면 그건 수석이지.
거의 96점이에요, 그건. 그거는 그렇게 공부하는 거 요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한다고 얘기하냐면, 내 눈에 붙인다고 얘기를 해. 눈에 뭐 한다고? 붙인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많이 자주 보게 되면, 자주 보죠? 아, 그러면 이거 내가 많이 자주 본 거다라는 감이 오면, 그래서 붙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학교 간 사람한테, 학교 간 사람이 내가 뭐예요? 정확히 뭐라고? 정확히 다 이해하고 정확히 알고부터 딱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막상 물어보면 몰라. 그래서 뭐 어떻게 찍었더니 맞더라. 그런 개념이에요. 그게 학교계. 예? 이해하시죠? 그래요. 절대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지금 뭐예요? 5월 들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아, 내가 과연 될까? 이런 조바심 있죠? 그게 여러분을 좀먹었는데. 그러니까 그거 신경 쓰니까 공부 안 돼. 그러니까 하루 종일 공부하다 보면 공부하는 만약에 5시간을 공부하면 2시간은 고민하다 머릿속에 고민하다 끝나. 이거 될까? 이러다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게. 어? 너무 아까운 게 특히 제가 이제 저희는 남자 형제만 있어갖고 모르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 여자 형제 나중에 들어보면 여자분들은 뭐 하냐면 울어요. 시험 저기 하게 되면 시험 망쳤다고 울고 뭐 하고 울어. 그러면 뭐 갑자기 또 웃다가 또 웃어. 무슨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다 보면 그런 감정 기복이 뭐예요? 본인의 하루를 망칠 수가 있어. 절대 그래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마시고 하여튼 아침에 일어날 때 무슨 생각하냐면 그 자신감을 내가 떨어지면 누가 붙으리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절대 이게 공부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머리에 차곡차곡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면 돼요. 자신감을 가지고 하다 보면 절대 그 시험은 내가 뭐예요? 내 마음에 내가 붙겠다는 자신감 가지고 하는 거지. 절대.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저도 시험 공부해봤지만 야 이거 힘들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힘들 것 같은데 하고 한 달 전에 포기해버리면 떨어져요.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하더라도 열심히 하면 채점은 누가 하는 거예요? 국가가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국가가. 그래서 문제가 쉽게 나올지 어렵지 않으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국가가 결정하는 거지. 본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운이 좋아갖고 찍어서 맞을 수도 있고 모르는 얘기예요. 그건. 어차피 시험을 보기로 했으니까 할 때까지는 뭐 하는 거 이거?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절대 고민하지 마시고 항상 아침에 일어날 때 뭐라고? 내가 떨어지면 누가 붙겠냐 하는 그 자신감을 가지시고 그거 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손 한번 오른손 한번 올립니다. 파이팅! 파이팅! 자, 시작합니다. 이거 자신감이 중요해. 자신감이 일단 공부해야 돼요. 자신감이. 그래서 하여튼 방금 얘기한 대로 해서 뭐예요? 자, 맨 끝에 등기실행은 주등기고 뭐예요? 부기등기면 둘 중에 하나만 제대로 알면 돼요. 그럼 나중에 부기등기가 아닌 거 고르라게 되면 뭘 알면 돼요? 주등기 알면 되고. 주등기 뭐예요? 주등기 모르면 부기등기만 알면 되고. 그 하나씩만 알면 뭐예요? 자, 제가 웬만하면 걸러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게 박스 문제 나오죠? 이 박스 문제 나와갖고 뭐예요? 이렇게 1번, 2번, 3번에서 기억, 니은, 뒷기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주는 문제야. 왜냐면 이 중에서 2개만 알면 돼. 2개만 확실하게. 그럼 뭐 하면 돼요? 옳은 거 고르라면 틀린 거 지우면 되고. 맞는 거 고르라면 뭐예요? 맞는 거 고르라면, 틀린 거 고르라면 뭐예요? 옳은 거 지우면 되고. 지우면 돼, 지우면. 이걸 다 알아서 맞는 거 없어요. 문제 푸는 요령이 있으니까 나중에 또 문제 풀 때 하나씩 다 적고하면 되니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또 출발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게, 자, 법이 뭐예요? 무슨 법하고 부동산 뭐예요? 자, 이렇게 부동산 등기법하고 그 다음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뭐에 관한 법률? 지에 관한 법률을 외운다 그랬어요. 자, 그럼 항상 뭐하고 이 부동산 등기법은 뭐 만드는 법이고 이거 등기부 만드는 법이고 그 다음에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자, 지적공부 뭐 만드는 법이다? 대장 만드는 법이다. 근데 국가가 뭐예요? 국가가 뭐하고 이렇게 등기부하고 자, 지적공부 대장하고 뭐예요? 2개를 만들어서 관리하는데 자, 부동산은 몇 개 있고 하나가 있고 이 2개 내용은 뭐 해야 된다는 게 이거 같아야 된다는 거 그죠? 그래서 이걸 뭐 하기 위해서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어떤 규정을 정해놨냐면 자, 등기관아 너 무슨 등기 마치면 소유권 등기를 이렇게 마치면 뭐 마치면 소유권 등기 마치죠? 이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마치면 어디로 이 대장소관청에는 뭐가 등록돼 있으니까 소유권이 누구라고 등록돼 있으니까 뭘 고치라고 소유권 고치라고 자 소유권에 대해서 무슨 사실을 변경 사실을 뭐하라고 통지해주라 라고 뭐예요 이런 규정을 줬다는 얘기죠. 그죠? 이 통지를 보내주면 어디에서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바뀌었으니까
니네 뭐예요? 9월 달에 자, 재산세라는 세금 거두려면 반드시 뭐 하라는 게니까 소유권을 정리해 놓고 누구한테 이제 받으라고 을한테 받으라고 뭘 보내준다 그랬어요. 이거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한다 그랬어요. 그런 규정을 정해놨다. 어디에? 부동산 등기법에. 그 다음에 자, 이 등기법에서는 뭐라고 이렇게 만약에 뭐예요? 여기서 이 논에다가 뭐예요? 인허가 받아서 집을 져갖고 이게 뭐예요? 지목이 뭐가 되면 대가 되면 그죠? 대가 되면 이 등기법의 각하사유 중에는 자, 뭐하고 이 등기부에 뭐예요? 등기부에 토지 표시하고 어디하고 대장이 뭐예요? 표시가 뭐하지 않으면 일치하지 않으면 그죠? 그래서 무슨 표시가 부동산 자, 뭐예요? 부동산 표시가 뭐하지 않으면 불일치하면 뭐예요? 등기를 받는다가 안 받는다고 등기를 받지 않는다라고 각한다라고 이렇게 그런 뭐예요? 규정을 뭐 해놓고 규정을 정해놓고 뭐예요? 항상 뭐하고 뭐가 등기부하고 뭐예요? 대장을 뭐하도록 일치하도록 뭐예요? 노력하고 있다. 그런 얘기 지금. 그럼 반대로 어디에서는 이 지역법에서는 뭐예요? 지역법에서는 뭐라고 만약에 뭐예요? 소유권의 변경 사실의 통지가 오게 되면 자, 이 뭐예요? 토지 표시가 뭐하지 않으면 불일치하면 뭘 못한다고 소유자 뭐예요? 소유권 정리를 한다고 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정리해놓고 항상 뭐라고 등기부하고 뭐예요? 대장의 표시사항을 뭐하도록 일치하도록 뭐예요? 자, 정리 안 하고 뭘 준다고 불부합 통지를 보낸다라고 이렇게 규정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등기소에서 소유권이 바뀌면 뭘 보내두듯이 소유권 변경 사실을 통지하듯이 어디에서는 소관청에서는 뭐예요? 이렇게 지목이 바뀌죠? 자, 바뀌면 자, 니네 등기부 무슨 등기하라고 표시 변경하라고 무슨 의무가 촉탁하는 의무가 있다. 무슨 의무가 있다고? 촉탁하는 의무가 있다. 촉탁 의무. 그래서 이런 법 규정에 의해서 항상 뭐하고 등기부하고 뭐예요? 대장은 항상 뭐게끔 돼 있다는 게 이거 일치하게끔 돼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기본적인 사항은 뭐냐면 이렇게 뭐예요? 뭐하고 등기부와 이런 식으로 등기부와 뭐예요? 등기부와 대장의 자, 등기부와 대장이 뭐예요? 대장의 자, 무슨 이렇게 있죠? 무슨 뭐예요? 뭐가 자, 예컨대 뭐예요? 부동산 표시가 아니면 소유자 표시가 이게 틀이에요. 뭐 할 때는 불일치할 때 이렇게 불일치한 경우다 아니고 불일치한 경우.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지문에 이제 등기부와 대장이 뭐예요? 자, 불일치라고 나오는데 이 불일치 중간에 이게 뭔가를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뭐예요? 소유권이 불일치하다. 여기는 을이고 여기는 뭐라고? 갑이고 이렇게 불일치하다니까요. 문장 그 시험 문제 나오는 틀을 잘 봐야 된다니까요. 왜? 항상 뭐하고 뭐가 두 개가 이혼화돼 있으니까 등기부하고 대장이 이혼해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등기부와 대장이 뭐예요? 불일치하다는 단어가 나오면 뭐가 불일치한 걸 보라는 게 뭐가. 그래서 만약에 이게 뭐예요? 뭐가 소유자 표시가 이 소유자 표시가 불일치하면 여기가 을이고 여기가 뭐예요? 갑이라면 이게 틀린 거죠, 이게. 이게 맞는 거고. 그러니까 뭘 가지고? 등기부 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소유자는 뭐예요? 소유자는 등기부를 뭐라고? 등기부 중심으로, 등기부를 기초로, 등기부 중심으로 무엇을? 대장을 뭐 한다고? 대장을 정리한다.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맞는 문장이다. 그런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항상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뭐하고 이게 무슨 표시가 불일치한지 이걸 먼저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문장이 뭐를 정리해야 되는 건지 대장을 정리해 가는 건지 자 뭐라고 부동산 무슨 등기하는 건지 부동산 뭐예요? 표시 변경 등기한다. 변경 등기한다. 이게 변경 등기한다. 그러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한다는 것은 뭐가 불일치해야 돼요? 자, 소유자 표시가 아니라 뭐가 토지 표시가 뭐하다면 불일치하다면 여기는 뭐가 됐는데? 대가 됐는데 여기는 아직 뭐라고? 답이라면 불일치하죠? 불일치하면 당연히 뭐가 불일치하면 토지 표시가 불일치하면 소유자는 뭐예요? 등기부 중심이 아니라 뭐라고? 대장을 무엇으로? 중심으로 무슨 등기한다고? 부동산 표시 변경한다. 그죠? 그 기본 틀을 지금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자체가 뭐냐면 다음 중 등기부와 대장의 관계에 관한 설명이다. 뭐하지 않는 것을 옳지 않는 것을 골라라. 이렇게 문제 나오면 항상 기본은 이 등기부는 뭘 관리하려고 만드는 것이고 권리, 소유권을 관리하려고 만드는 것이고 대장은 항상 이 대장은 뭘 거두려고? 이 세금 거두려고 만든 거니까 자, 대장은 세금 거두려고 만드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니까 토지 표시상이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어디에다가
답에다 세금 걷는 것보다는 뭐에다 걷는 게 낫고 대에다 걷는 게 낫고 그죠? 그 다음에 토지를 뭐 하게 되면 합하게 되면 뭐예요? 면적이 더 많은 게 뭘 더 많이 걷으니까 세금도 많이 걷으니까 그죠? 걷으니까 항상 뭐에 관심이 많다는 게 이거 토지 표시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바뀌는 건 이 대장 구청에서는 아무 신경도 안 써요. 왜? 소유권이 바뀌는 말도 항상 이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누구한테 세금만 보내달라 하면 되니까 갑한테 계속 보내달라 하니까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구청에서는 관심을 갖는 건 소유권이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뭐에도 관심을 갖는 거 이거 토지 표시에 관심을 갖는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하여튼 기본적으로 항상 뭐예요? 이 두 가지 내용은 서로 뭐에 되는데 같아야 되는데 1차적으로 먼저 머릿속에 여러분이 기억할 사항은 무슨 문제가 나오면 등기부와 대장이 뭐하다? 불일치하다는 단어가 나오면 뭐가 불일치한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뭐가 불일치 보고 이게 바로 뭐라면 토지 표시면 뭐예요? 토지 표시면 먼저 무슨 생각부터 대장이 맞는 거니까 뭘 고쳐야 된다고 부동산 뭐예요? 표시 변경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해해 두시고 뭐가 불일치하면 소유권이 불일치하면 뭐가 맞으니까 등기부가 맞으니까 뭘 정리해야 된다고 대장 정리한다. 이제 그런 개념을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생각이 들어갔으면 이제 뭘 외우라고 자, 이 소등심에 뭘 찍자고 시장 찍자 이렇게 기억하라. 소등심에 시장 찍자 외우라는 거예요. 소유권은 등기부가 중심이니까. 근데 이걸 외웠는데 뭐예요? 써먹을지 모르면 안 돼요. 이걸 외우고 나서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갖고 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등기부가 중심이라고 하는 건 소유권은 등기부가 중심은 소유권은 등기부가 맞다는 게 등기부가 맞으니까 서로 뭐예요? 서로 다르면 뭘 고치라고 이거 대장 고쳐야 된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런 개념이고 그 지장 찍으라고 하는 건 지니까 땅 짓자니까 이 땅에 대한 표시는 뭐가 맞으니까 대장이 맞으니까 자 이게 맞으니까 이걸 가지고 뭘 고치라는 얘기니까 등기부 고쳐라 그 개념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먼저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이해가 되면 그러면 이렇게 자 문제가 이런 형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만약에 뭐가 나오면 다음 중 등기부와 대장이 뭐예요? 불일치할 경우의 관계에 대해서 옳은 사항, 틀린 사항 얘기하게 되면 어디에서는 등기법에서는 뭐예요? 일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소유권이 바뀌면 뭘 보내주라고 소유권 변경 사실을 통제하라고 이렇게 나오면 다음 중 통장 사항이 아닌 것 하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아니니까 뭐에 관한 소유권의 가압류다. 소유권의 뭐예요? 가처분 같은 거는 무슨 사항이 아니라는 게 이거 통지 사항이 아니다. 그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있죠? 처음 오신 분들은 그냥 잘 버티세요. 5월달만. 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니까 그냥 일단 버티세요. 법적인 얘기니까 버티시고 그다음에 그 잘 버티시면 6월에 뭐예요? 갑자기 그 하늘에서 무지개가 내려오고 그것도 이제 뭐예요? 5월달 중순이 되면 장미가 피시하면서 그 장미 향기가 내 코에 스쳐 지나가면 나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냥 잘 버티세요. 버티면 잘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 뭐하고 뭐를 공부하는데 등기법하고 뭐예요? 이 지적법 두 개를 공부하는데 여기서 몇 문제 나오고 12문제 나오고 어디에서 지적에서 몇 문제 나오는데 12문제 나오는데 이건 하면 돼요. 무조건 뭐예요? 무조건 이 지적은 무조건 외워갖고 이해하면 무조건 뭐예요? 외우면 몇 문제는 자 적어도 뭐예요? 10문제까지는 맞을 수 있으니까 다는 못 맞아요. 10문제 맞으니까 이거 갑니다. 이거 무조건 가야 되고 근데 이게 이 등기법이 이게 12문제인데 이 짧은 기간에 이게 못해요. 짧은 기간에 못하니까 애들 뭐예요? 하라는 데 있죠? 별표 하라는데 그것만 딱 1차하고 2차를 동시에 하신 분은 딱 뭐예요? 하라는 데만 딱 해갖고 몇 개를 반 정도 맞도록 이제 하자. 이게 목표예요. 그래서 적어도 뭐예요? 적어도 자, 이 공시하고 세법에서 적어도 몇 점 정도를 우리가 뭐예요? 5, 6, 7 작전에서 해서 뭐예요? 공법 50점 맞고 자, 이 공시세법 자, 55점에서 60점까지 있죠? 여기서 맞고 이 중개사법을 요즘 시험의 추세는 이 공인중개사법을 몇 점 이상 못 올리면 75점 이상 안 나오면 합격을 못 합니다.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무조건 뭐예요? 무조건 뭐는 이 중개사법은 몇 점 이상 나오도록 75점 이상 나오도록 무조건 해야 됩니다. 국가정책이 그래요. 국가정책이 그러니까 왜 공법은 최근 동안 뭐예요? 최근 공법을 가리키는 분도 문제를 뭐예요? 40문제 나오면 거의 한 5문제를 못 풀어요. 그렇게 국가가 그런 식으로 그따위 식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면 공법 선생님이 못 가리켜서 그렇게 내는 거예요? 국가가 미친놈이라 말이 참
여러분들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학교 가면 괜히 협회 가갖고 왜 시험 문제 이렇게 쉽게 내냐 그런 소리 이제 하지 말란 얘기예요 지금. 그 사람들도 지금 학교 가기 전에는 뭐라 했어? 왜 이렇게 어렵게 내냐 그랬죠? 학교 가고 나니까 가서 막 노비안이라고 왜 이렇게 문제를 막 쉽게 내갖고 합격생만 많게 하냐 막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국가가 밑에서는 이렇게 쪼여지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어렵게 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은 절대 학교 가고 나서 괜히 올챙이 때 생각 못하고 괜히 협회 들어가서 가서 그 노비한다고 막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 지금. 자, 그래서 하여튼 절대 일단 1순위가 자, 시험 문제 짧은 시간에 공부해서 점수를 확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과목이 뭐라고? 무슨 법이라고? 지정원 이걸 하면 돼요. 자, 하면 점수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 두 번째가 이 중개사법이에요. 중개사법 꼭 보셔야 되고, 세 번째 볼 게 뭐라고? 세법입니다, 세법. 세법 봐야 됩니다, 세법. 세법 봐야 되고, 네 번째가 뭐예요? 네 번째가 공법을 보든지 등기법 보든지 그건 판단 알아서 하시고. 근데 왜 공법을 봐야 되냐면, 공법을 안 보면 그건 꽈락에 잘못하면 꽈락이니까 해야 됩니다, 이거. 꽈락은 넘겨야 되니까. 무조건 해야 돼요, 꽈락 넘기니까. 우리 훌륭한 이 교수께서 여러분의 꽈락은 책임지고 넘겨주실 것 같으니까 부지런히 잘 들으시고, 등기법은 하여튼 제가 찍어주는 데만 하면 돼요. 등기법은 찍어주면 다른 데 할 거 없어요. 제가 하라는 데만 하면 돼요. 하라면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갑니다. 절대 민법하고 학계로는 1년 내내 놓지 마시고 딱 손에 놓는 순간 놓는 순간 그냥 까먹어요. 까먹으니까 계속 부진하셔야 돼. 다만 비율이 이제 몇 월 달 지나가면 처음에는 1월, 2월, 3월, 4월, 1월, 5월까지는 자, 비중이 거의 1월, 2월 때는 8대2였지만 1차가 8이고 2차가 2였지만 지금 서서히 이제 바뀌어가야 돼. 이제 몇 대 몇으로 5대5 비율로 이렇게 바꿔갈 시기가 됐습니다. 왜? 5월이니까 5대5 비율로 바꿔갖고 1차 5, 10시간 공부하면 5시간은 뭐 해야 되고 1차하고 5시간은 뭐라고 2차로 이제 촘촘 바꿔갑니다. 나중에 이제 몇 월 달 지나가면 7, 8월 이렇게 지나가면 이제 비율이 또 바꿔야 됩니다. 1차가 이제 2로 가고 2차를 8로 가고 하여튼 그동안 전반기에 1차를 많이 했으니까 후반기에는 뭘 많이 하도록이고 2차에서 그런 식으로 전략을 바꿔가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절대 하면 되겠지 그거 아니에요. 하면 될 게 그게 아니라 그 전략적으로 이제 접근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뭐부터 외우자는 게요. 수동시에 뭘 찍자고 시장 찍자 이거부터 외우고 접근하는데 여러분 책 이제 몇 페이지에 자 앞에 앞에 지적은 그 소설 부분은 잘 안 넣는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20페이지 뭐 보면 이제 총칙 보면 자 지적법은 12문제 나오는데 지적법 12문제가 우리가 이 지적이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적에서 지적을 따져보게 되면 일단 뭐가 있고 총설 부분이 있어요. 총설 부분인데 여기 시험 문제 요즘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올해 시험 문제 나온다면 어디에서 용어 있죠? 용어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올까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게 1번 총칙사항이고 2장이 파트 2가 뭐라고 36페이지 토지의 등록 나오죠? 이게 등록사항이에요. 이 등록사항인데 이 등록이란 제목 하에 자 국가가 뭘 정하냐면 행정구역 소재 그 다음에 땅번호 지번 그 다음에 땅에 그 땅을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데 자 땅 위에 이렇게 학원 건물 졌으면 이 건물 아래 있는 땅은 대고 자 벼 심었으면 논 답이고 배추 심었으면 자 전이고 이런 식으로 국가가 그 땅의 목적과 용도를 정하고 그 다음에 면적 있죠? 면적하고 경계하고 뭐라고 좌표를 정하는데 이게 누가 정한다고? 국가가 정해 국가가. 그러니까 당연히 시험 문제 나와서 자 만약에 지번의 변경이 생겼으면 토지 소유자가 지번 변경을 신청한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누가 정한다고? 국가가 정하는 것이 다만 지목은 땅에다 집 졌으면 본인이 뭐라고 본인이 신청하라고 하지만 이 행정구역 소재하고 뭐라고 지번의 특성상 이건 국가가 정하는 거니까 국가가 정하고 국가가 관리하니까 자 정하는 건 국가가 정하는데 소재 지번은 국가가 다 정하면서 관리하고 나머지 사항들은 국가가 정하지만 뭐가 생겼으면 변경이 생겼으면 누가 신청하라고? 자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 지번에서 재작년에 지번에서 한 문제, 지목 한 문제,
면적 한 문제, 경계 한 문제 나오고, 작년에는 뭐예요? 작년에는 자, 지목이 몇 문제 나오고, 두 문제 나오고, 지번이 뭐라고 한 문제 나와서, 최소한 이 등록사항에서 문제가 몇 문제 나오는데, 12문제 나오는데, 많게는 몇 문제가 나와, 이거. 자, 3문제도 나올 수 있고, 4문제도 나올 수 있고, 적게는 몇 문제? 2문제 나옵니다. 그럼 항상 이 등록사항은 뭐예요? 필히 뭐하고 뭐는 지번하고 지모하고 면적하고 경계는 뭐예요? 항상 뭐 한다고? 나온다고 보고 해야 되겠죠? 이건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시험 문제 꼭 나오니까. 그래서 올해도 뭐예요? 올해도 자, 뭐하고 뭐는 이 지번, 지모, 면적, 경계는 필히 공부해서 여기 대비를 하자는 얘기예요. 이 중에서 몇 문제? 3문제 정도는 뭐예요? 충분히 나오니까 대비해야 됩니다, 이거. 자,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파트 3을 보면 파트 3에 이제 뭐가 나와요? 지적 공부라고 하는 게 나와요. 몇 페이지에 지적 공부가 나오냐면 여러분 뭐예요? 몇 페이지? 74페이지 있죠? 그게 파트 3. 자, 챕터 3 있죠? 이게 바로 뭐라고? 지적 공부예요. 자, 그러면 이 공부 중에서 이 지적 공부에서는 공부에는 뭐가 있어요? 토지대장이 있고 임야대장이 있고 대장이 있고 공유조연부하고 대지권노부라고 하는 광의의 대장은 4개입니다. 광의의 대장은 4개인데 협의의 대장이 이제 특히 뭐예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을 대장이라고 표현해요. 협의에. 그러면 이 대장에 뭐가 써있냐는 얘기예요. 어떤 내용이 등록되어 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항상 이 지적공부 파트에서는 시험문제 나온 게 등록사항이 뭐냐는 얘기예요. 그럼 시험문제 유형이 뭐냐면 다음 중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이 인거 아닌거, 다음 중 지적도나 임야도의 등록사항 인거 아니고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문제 유형이 다음 중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뭐예요? 등록사항이 자, 등록생사항을 연결한 것이 뭐예요? 바르지 못한 거, 오지 못한 거 이런 거 나오죠? 그럼 항상 뭐예요? 기본적으로 뭐가 나오면 토지대장 나와서 이렇게 줄쳐놓고 그 지적도 나와서 이렇게 줄쳐놓고 만약에 뭐예요? 토지에 여기 무슨 토지에 뭐예요? 이동사유라든가 아니면 뭐예요? 예컨대 만약에 색인도라든가 자, 이런 게 뭐예요? 줄쳐놓으면 옳은 거 틀린 거 고를 줄 알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항상 1차적으로 공부상에서는 자, 이 지적공부상에서는 등록되어 있는 게 자, 뭐가 등록되어 있는지 그걸 꼭 외워두셔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자, 그거 얘기하고 이제 올해 만약에 문제 나온다면 뒤에 이제 공부에 보존과 관리 중에서 자, 지적전산 자료가 뭐예요? 승인사항에서 뭐로 바뀌었으니까? 신청사항으로 바뀌었으니까 거기서 한 문제가 나올 것이다. 거기서. 그래서 최소한 이 지적공부 파트에서 몇 문제 정도 2문제에서 몇 문제 보자는 게 이거. 3문제 정도 봅니다. 3문제. 3문제 보시고. 그 다음에 올해 특히 이제 작년에 지적자 토지동에 대해서 뭐예요? 시험 문제가 잘 안 나왔기 때문에 그 104페이지 파트 4 있죠? 거기 뭐가 나와? 이제 토지 이동에 대해 나오죠? 이 토지 이동 사항 중에서 시험 문제가 올해 이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자, 신등 분합지 이렇게 신등 분합지 자, 바다로 된 등록 발생 그래서 신규 등록 전환 뭐예요?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바다로 된 등록 발생 얘기인데 올해 시험 문제 등장할 사항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등록 전환이에요. 꼭 그래서 뭐예요? 이 등록 전환은 필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 전환 시험 문제 나올 때 다음 중 등록 전환에 관한 사항이다. 옳지 않은 거 골라라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다음 중 뭐하고 비교해서 지목 변경 대상과 비교해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자, 예정입니다. 예정이니까 이걸 반드시 봐두셔야 돼요. 이제 이게 정리가 되면 넘버 안으로 정리가 되면 이 분할과 합병에 이제 뭐예요? 예외적인 사항 있죠? 이 예외적인 사항을 꼭 봐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넘버 2로 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신규 등록입니다. 자, 왜 신규 등록은 답으로 등장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자, 최초로 대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등기부가 없으니까 무슨 사유도 안 되고 이렇게 이 촉탁 사유도 안 되고 그죠? 안 되고 답으로 잘 등장하니까 그 기본 내용을 꼭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뭐예요? 올해도 자, 이 시험 문제 뒤에 이제 축척 변경이 있는데 이 축척 변경이 자, 최근에 뭐예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시험 문제 계속 나와서 이게 지금까지 자, 4년 동안 계속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30년 동안. 그래서 이 올해는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고 어디에 대해서 이 토지 이동 절차 있죠? 여기서 정리해야 됩니다. 여기서 몇 문제, 2문제에서 몇 문제, 이것도 한 3문제 정도. 자, 이 내용을 봅니다. 여기. 자, 그 다음에 이 토지동에서 이제 그 다음에 지적정리 나오죠? 챕터 4에 뭐예요? 토지동과 지적정리 파트가 나오는데 이 지적정리 파트가 뭐가 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 무엇을 이렇게 등기부하고 대장이 이원화됐기 때문에
이 대장의 뭐예요? 소유권을 정리하는 기본적인 사항은 이 등기소에서 보내오는 뭐에 의해서 이거 소유권 변경 사실 등기 완료 통지에서 정리하는 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무슨 정리를 해줘야 돼요? 소유자 정리를 합니다. 소유자 정리. 그래서 아까 뭐하고 등기부하고 대장의 표시가 뭐하지 않으면 이거 일치하지 않으면 뭐하지 못한다 그랬어 이거 소유권을 정리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요. 정리할 수 있다 그러면 튄다는 얘기예요. 자, 이 소유자 정리하고 그 다음에 공부에 등록할 때 처음부터 잘못 등록해서 등록사항을 뭐 하는 거 이거 등록사항을 정정을 해요. 이 정정에서 이제 소유자가 신청하느냐 직권으로 정정하느냐 이 등록사항 정정 특히 뭐예요? 면적이 증감이 있을 때는 절대 누가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거 직권하면 안 된다 그랬죠? 등록사항의 정정 여기서 한 문제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올해 또 시험 문제 나올 사항이 뭐예요?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아서 자 뭐예요? 소관청이 뭐 한 다음에 직권으로 뭐 한 다음에 지정을 정리한 다음에 뭐 한다는 게 이거 통지하는 거 있죠? 이 통지 사이가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작년에 촉탁 사이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어디에서 요 세 군데 있죠? 소유자 정리하고 등록사항 정정하고 뭐예요? 지적정리 통지 있죠? 여기서 두 문제에서 몇 문제? 세 문제 이제 이거 갑니다 이거.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자 파트 이제 5 파트 5는 뭐예요? 측량입니다. 측량. 그래서 측량인데 어디에 여러분 책 몇 페이지에 자 142페이지 있죠? 그래요. 142페이지 이제 그게 지적 측량이에요. 그래서 이 지적 측량에서 측량에 대한 기본 절차 있죠? 측량 절차하고 뭐예요? 측량 기간하고 있죠? 검사 기간, 측량 기간. 이 기간하고 그 다음에 적부 심사에서 몇 문제? 두 문제, 세 문제입니다. 그래서 파트가 이제 뭐예요? 파트가 크게 몇 가지로 5개에서 6개 나누는데 6개로 만약에 나눴을 때 자 최소한 뭐예요? 이렇게 골고루 몇 문제씩은 두 문제에서 뭐예요? 많게는 세 문제 나오죠? 그게 12문제가 꼭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계속 여기서만 나와요. 여기서만 계속 30년 동안 여기서만 나왔기 때문에 자 절대로 뭐예요? 다는 못 맞아요. 요즘 최근에 문제 희한한 문제를 냈기 때문에 다는 못 맞더라도 본인 여부에 따라서 몇 문제 정도는 10문제 정도는 충분히 자기가 노력만 하면 10문제 맞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뭐예요? 괜히 되지도 않는 거 맞지도 못할 것 같고 괜히 뭐예요? 그 노력을 쳐부어갖고 괜히 시간만 낭비하지 마시고 확실히 뭐예요? 맞을 수 있는 것만 확실히 해갖고 이걸 먼저 맞고 이게 되면 뭐예요? 이게 자신감이 어떤 거 그런 저는 암기가 안 돼갖고 뭐예요? 이걸 잘 못하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절실하면 왜 그냥 절실하면 그러니까 암기가 안 되면 그냥 내 눈에 붙이세요. 자꾸만 붙여갖고 보면 내가 이거 본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갖도록 계속 보는 게 중요해요. 보는 게 중요하니까 누구나 다 돌아서면 까먹지. 그 만약에 안 까먹는 사람은 그 인간이에요. 그 사이버지.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잊어먹으려고 하면 다시 봐갖고 계속 뭐예요? 책을 붙들고 아예 자신 없으면 아예 그냥 책상에 그 민법부터 중개사법까지 책을 6개 펴놓으면서 이렇게 계속 볼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보면서 이거 그러니까 예컨대 머릿속에 이걸 그려보세요 이걸 지적이 뭐냐고 이렇게 지적이 뭐냐고 머릿속에 그리라는 게 땅이 있으면 국가가 뭘 정해서 그 땅에다가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좌표라는 등록사항을 정해갖고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에 뭐 한다는 얘기예요. 등록을 한다. 등록. 그러니까 공부에 등록된 사항이 뭐에 의해서 이동사유가 생기면 토지를 분할할 수도 있고 논에다 집을 질 수도 있고 지목 변경 이런 뭐가 생기면 토지의 이동이 생기면 당연히 뭐예요. 땅에다가 답에다가 집을 줬으니까 이 대장이 뭐예요.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뭐 해줘야 돼요. 고쳐야 되겠지. 그 고치는 걸 이동이 생기면 이자가 이게 달라질 이자니까 땅이 달라졌으면 움직일 동자 달라졌으면 뭐 해줘야 돼 이거. 그 사실과 내 눈에 보이는 사실과 공부는 일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일치하게 해서 하는 걸 우리가 뭐라 한다는 게 이거. 정리한다 정리. 그 다음에 등록하려면 당연히 뭐예요. 땅에 그 공부에다가 면적을 등록하려면 대장에다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측량이 필요하니까 지적이 뭐냐라고 이제 지적이 뭐냐고 물어보면 땅이 있으면 국가가 세금 거들라고 뭘 정해서 등록사항을 정해서 어디에 등록하고 공부에 등록하고 뭐가 되면 달라지면 뭐하고 정리하고 등록하려면 뭐가 필요하고 측량 필요하고 일단 기본 뭐예요? 기본 틀을 먼저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라는 게 그리면서 그래 총설 부분에서 내가 공부할 사항은 시험 문제 중요한 게 용어구나. 등록사항에서 내가 뭐는 외워야 되겠구나.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좌표를 외워야 되겠구나. 그 지번을 외우려면 지번은 어떻게 국가가 정하지. 그래 신규 등록은 뭐예요? 자 당연히 뭐예요? 등록등록과 신규 등록은 등신 인본부구나.
그렇게 외우기 싫으면 그냥 그림을 그리면서 그래 인접지 본문에 이 자꾸만 생각을 하라는 게.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지. 근데 여러분 머리를 아픈 거 싫어해. 그냥 듣기만 해. 그 얻으면 머리 깨뜨기도 귀찮으니까 눈만 껍질. 이게 그게 끝이야. 그러고 나서 뭐예요? 그러고 나서 또 시험 보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 그 자꾸만 머릿속에 기억을 생각을 해갖고 이 그려보라는 게 자꾸만 그려보면 그러니까 우리 어디 공포 선생님 뭘 보니까 막 나비도 그려놓고 막 그랬던데. 아니 그런 꽃가나비는 그거 그렇게 그게 자꾸만 그려보라는 게 그것도 그렇게 모든 과목을 그렇게 그려보면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만약에 민법도 마찬가지예요. 민법 계약을 하면 그 계약이 그게 뭐예요? 출발이 일단 임시 절대적인 무효인지 이게 상대적인 무효인지 취소인지 그다음에 이게 소표가 있는 건지 그게 부당이득이 생기는 건지 그 생각을 해야지. 근데 민법은 하도 그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하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그래도 오지. 근데 등기법은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게 민법 하다 보면 그럴 시간이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거 하기 싫으면 암기하기 싫으면 뭐 하라고 그려. 이렇게 머릿속에 그리라는 게 있고 이걸 그려보라는 게. 이걸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시험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게.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일단 앞에는 중요하지 않다 그랬으니까 거기 몇 페이지에 20페이지에 뭐예요? 협의에 따른 지적 3요소. 그래서 말 그대로 등록객체는 땅이죠. 그래서 이 토지가 있으면 뭐예요? 토지를 어디에다가 2번 공부에다 뭐 한다는 게 이거. 공부에다가 3번 등록하니까 이게 무슨 요소? 지적의 3요소 얘기고. 자,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기세요. 넘기시고. 자, 22페이지 2번에 뭐예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성격 그랬는데 목적은 한번 이해하고 갑니다. 이 법을 왜 만들었냐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지적법 1조가 그렇게 써놨어요. 이 법은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 그래서 우리 땅의 길 수로조사 이런 거 우리가 뭐예요? 필요없는 얘기고 거기 지적공부와 부동산 종합공부 나오죠? 공부를 뭐예요? 지적공부와 종합공부를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그게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자, 이런 걸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뭐라고 효율적인 관리와 해상교통은 필요 없고 국민의 뭐라고 소유권 보호니까 여기서 볼 단어는 그 쌍가를 일본의 뭐예요? 국토의 뭐라고 효율적인 관리단이죠. 그래서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이 아니라 국토의 뭐라고 효율적인 관리니까 시험 문제 나와서 다음 중 이 법의 목적이 아닌 거 물어보게 되면 우리가 공법의 그 법 제목 있죠? 국토의 뭐라고 국토의 계획이 아니라 그 얘기 지금 그걸 내용을 이제 이해하라는 게요. 국토 효율적인 관리 위해서 관리를 잘해서 세금 받으려고 관리 잘해서 세금 받으려고 이 법을 만들었다는 게요. 그다음에 국민의 소유권의 보호는 세금 받으려면 이 갑이라는 사람 따위 이만큼 땅을 갖고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따위 이만큼 땅을 갖고 있고 바운더리 경계를 정해줌으로써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뭐하지 못하도록 땅 갖고 내 땅이 이만큼이다 내 땅이 이만큼이다 다툼이 없이 국가가 뭘 정해줬다. 이렇게 뭐예요? 바운더리 경계를 정해놓고 요만큼 경계를 정해준 만큼 요만큼 세금을 거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경계를 세워줌으로써 갑과 을의 다툼을 방지하는 게 국민의 소유권을 뭐 한다는 게 이거 보호한다는 개념이다 라고 보지 않죠. 그래서 여기 국토효율적인 관리와 소유권의 보호라고 하는 단어를 소유권의 공시가 아니라 소유권의 뭐라고 보호다. 공시가 아니라 뭐라고 보호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그 지적 제도사 사업에서 여러분이 기억할 사항은 이 제도사 사업하는 주체가 뭐예요? 거기 국토교통부 장관이니까 거기 의 옆에다가 누구라고 써놓고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써놓고 절대 이 지적 제도사 사업은 국토교통부 장관 국가가 하는 것이지 국민이 뭐예요? 지적 제도사 사업을 해달라고 측량을 의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가 뭐예요? 재정이 되면 하고 돈 없으면 한다 못한다? 돈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니까 국가가 뭐예요? 국민이 뭐예요? 측량해달라고 신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따 측량할 때 다시 보자. 그 다음에 그 지적제도의 분류 그래서 우리가 이거 시험 문제 이것도 안 나오는데 다만 우리가 옛날에는 조선시대 때는 오로지 뭐예요? 지적을 운영한 것은 이 지적이 지가 땅지자고 적자가 쌓을 적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옛날에는 뭐예요? 뭘 걷고 세금 거둘 때 지금 돈으로 걷죠?
옛날에는 화폐로 걷는 게 아니라, 자, 옛날에는 뭐예요? 뭐, 여튼, 자, 쌀로도 걷고, 마루도 걷고, 뭐예요? 그랬죠? 포도 걷고,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창고에다 뭐예요? 세금 걷은 거 뭐 했다는 얘기니까, 쌌다는 게 이게 싸놨어요. 그래서,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대해서 뭘 걷어갖고, 세금 걷어갖고 뭐 하는 거라고 이게 쌓아두는 게, 그래서 이제, 그 지적이란 말이 이제, 그렇게 생기게 된 말이에요. 그래서, 오로지 옛날에는 뭐예요? 과세 지적에서 세금을 받았는데, 요즘은 뭐예요? 근대 이후로서는 법지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세금도 받지만 세금을 받기 위해서 뭘 정해놨으니까 경계를 정해줬으니까 법에 의해서 사인과 사인 간에 뭐예요? 경계를 정해줌으로써 소유권을 뭐하는 개념으로 보호하는 개념으로 쌓게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넘기시면 그래서 자, 이 다목적 지적은 자,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자, 지적을 운영하는 게 목적이 여러 가지인데 자, 어디에 이렇게 뭐예요? 토지 아래에 있는 뭐예요? 지하에 있는 전기, 수도, 가스 있죠? 이런 케이블까지 다중망까지 다 뭐예요? 설치를 운영해 갖고 자, 이렇게 정확하게 뭐예요? 땅에 대한 관리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돈이 없어 어디는 땅 밑에 뭐가 있는지는 뭐예요? 정확히 판단을 못 하고 다만 자, 아직은 뭐예요? 법치적에만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고 그다음에 24페이지 그 토지 경계 방법 있죠? 우리나라는 뭐예요? 우리나라는 도해지적과 자폐지적인데 자, 땅값이 비싼 지역은 뭐예요? 뭘 운영하고 자폐지적을 통해서 자, 세금을 뭐예요? 면적을 정확히 산출해서 세금을 많이 걷게 해서 자폐지적이고 자, 농촌지적은 뭐라고? 도해지적이라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자, 우리나라는 뭐예요? 전국적으로 다 자폐지적을 운영한다면 틀린 거니까 그 정도 이해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25페이지 3번 등록차원 그래서 2차 지역과 3차 지역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예요? 우리나라는 이 수평면상에 있는 값만 이 값만 공부에 뭐 한다는 게 이거 등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이 부동산 있죠? 이 부동산에 대해서 자, 일물 있죠? 일물에 뭐라고 권리가 몇 개라는 게 이거 한 개죠? 그러면 이 수평면상에 이 땅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거니까 만약에 뭐예요?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사람은 이 소유권이 물권이죠? 물권은 뭐예요? 물권은 사용하고 뭐라고 수익하고 뭐 하는 거 이거 처분하는 권능이 있으니까 만약에 하나의 물건에 뭐예요? 이 사용하고 수익한다는 있죠? 이 수익한다는 이 권능을 을한테 빌려주면 당연히 뭐예요? 물건은 하나인데 부동산 하나에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갖고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사용소유 권능에 대해서 용익물권을 갖고 있죠? 그러면 일물일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물건을 뭐예요? 물건을 하나만 가지라 그러니까 갑은 소유권을 갖고 갑이 갖고 있는 사용수익을 누가? 을이 갈 수 있으니까 자, 이 하나의 물건에 이 갑이 뭐예요? 소유권 갖고 있고 을이 뭐 갖고 있죠? 이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예외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의 물건에 한 사람이 뭐예요? 소유권도 갖고 뭐예요? 용의물권도 갖고 저당권도 갖고 이렇게 뭐예요? 여러 개를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에 반하는 거니까 일물 일권에 반한다. 그런 얘기 지금.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하나의 물건에 한 사람이 뭐예요? 소유권하고 저당권하고 소유권을 두 개를 갖는 걸 우리가 뭐라 얘기해요? 그게 바로 혼동이라는 게.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뭐예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이 광물도 갖는데 광물이 물건이에요? 아, 부동산 아니지, 그거는. 그죠? 그러니까 물건을 몇 가지를 두 개를 하는 사람이 물건을 몇 개 가지 말라고 두 개를 갖지 말라 그 얘기에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라고 광물은 지하에 있는 거니까 이런 것까지 공부에 등록을 안 한다고. 항상 무슨 면만 수평면상에 있는 것만 공부에 등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분이상권은 땅 아래하고 땅 위 공간 개념이죠. 그러니까 절대 뭐야 이거는 도면을 그려 안 그려 이거. 안 그래, 이거 입체적이니까 도면을 안 그립니다.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 나올 때 민법도 구분이상권 등기할 때 도면 그려내라 그러면 5의 X에 그거. 그 틀린 말입니다. 항상 우리는 뭐예요? 무슨 지적이라고? 수평지적이다.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 수평지적이다. 그걸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25페이지 등록 의무에 따른 분류에서 이 적극적과 소극적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땅이 많지 않아 갖고 세금 많이 걷기 위해서는 뭐예요? 중국처럼 이 뭐예요? 신청해 오는 것만 받는 게 아니라 국가가 뭐 한다고 이거 적극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지 않죠. 자, 넘기세요. 넘기시면 자, 거기 그 지적 이념도 그것도 요즘은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내용만 이해합니다. 그 지적 국정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소재, 지번, 지목,
경계면적 좌표를 누가 정하는 거이고 국가가 정한다. 이게 국정이란 말이 그거 이게 지금. 그 다음에 지적등록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 말 그대로 뭐예요? 등록을 해야지만이 자, 이렇게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바다를 매립해서 이렇게 뭐예요? 갑이 바다를 매립해서 땅이 생겼죠? 이 땅은 뭐예요? 이 땅은 그대로 땅인 채로 있으면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자, 말을 바꿔보게 되면 갑은 이 땅은 팔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 땅을 팔려면 반드시 뭘 만들어야 돼요? 공부에 뭐예요? 등록을 해서 토지대장이 만들어지고 대장이 만들어져야지만 뭐 할 수 있고 보존등기 할 수 있고 보존등기 해야지만이 뭐 할 수 있어요? 이거 팔 수 있다는 죠. 그죠? 그래서 자, 이 땅이 뭐예요? 물권 변동 거래에 뭐가 되려면 객체가 되려면 일단 뭐부터 먼저 하라는 얘기니까 등록을 먼저 하라. 어디에 먼저 등록하라고? 지적공부에 먼저 등록하라 아니게요. 그래서 지적 무슨 주의라고? 등록주의다. 그래서 지적등록주의란 국가가 결정하는 지적내역 즉 지번지목, 면적경계, 좌표 등을 반드시 공부에 뭐예요? 등록을 갖춰야 법적 효력이 생긴다 아니게요. 자,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한다? 지적 무슨 주의라고? 형식주의다.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뭐예요? 대한민국은 자, 토지대장이라고 하는 이 대장은 여러분 대장은 서울에 있는 대장하고 광주에 있는 대장이 틀려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형식은 같아요. 서로 뭐예요? 국가, 자, 이 지방자치마다 다 뭐예요? 대장의 형식이 다른 게 아니라 항상 뭐라고? 똑같은 형식을 같은 뭐예요? 공부에다 뭐 한다고 이거? 등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적형식주의에서 신규등록과 지목 변경 등의 토지 등은 공부에 뭐 해야지만이 등록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만약에 뭐예요? 자, 우리가 어디 지금 땅은 뭐예요? 지금 땅은 집을 졌는데 공부는 뭐로 돼 있으면 답으로 돼 있으면 뭐예요? 뭘 믿어야 되는 거 진짜? 답을 믿어야 되는 거 일단 기본적으로 어디에 등록하려 않으면 이거 실제 지목이지 항상 뭐라고 공부상의 지목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에다가 공부에 뭐로 바꿔야지만이 대로 등록해야지만이 법이 갖는 효력을 받는다 아니죠.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표현한다? 지적 등록주의를 다른 말로 뭐라고? 지적 형식주의라고 얘기한다 아니죠. 그 다음에 공개주의는 널리 국민들은 뭘 납부하고 수수료 납부하고 국가기관에 대해서 뭐예요? 공개해달라고 등본교부 열람이 가능하고. 자, 그 실적심사주의 나오죠? 그 실적심사주의는 반대가 뭐라고? 형식적 심사주의예요. 그래서 이 등기관은 절대로 뭐예요? 자, 사실관계를 따져 묻지 않습니다. 뭐만 자, 그 등기하러 올 때 그 서류만 보는 것이지 사실관계 따져 묻지 않지만 이 지적은 어디에서 이렇게 뭐예요? 자, 이 답에서 세금 건노보다는 뭐에서 걷어야 되니까 대에서 걷어야 되니까 그냥 신청해 오는 것만 받지 않습니다. 그 신청해 오게 되면 그 사실관계를 현장에 가서 꼭 뭐 해보고 확인해보고 그게 진짜 뭐가 맞는지 답이 맞는지 대는 아닌지 그걸 뭐 한다는 얘기야 이거. 사실적으로 뭐예요? 심사한다. 그래서 우리가 심사는 무슨 심사라고 지적은 실질심사다. 실질심사. 그래서 여기 실질심사란 소관청이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하는 사항이나 이미 등록된 사항의 변경 뭐예요? 등록을 자 법이 정한 절차에 적법성뿐만 아니라 실제법상의 사실관계와 부합되는지 여부를 뭐 한다는 얘기니까 심사한다. 그래서 등기는 형식적, 지적은 뭐라고? 실적심사다. 그 다음에 5번은 뭐예요? 직권등록 얘기죠? 그래서 강제적으로 등록한다. 지적은 뭐예요? 강제 등록이에요. 근데 등기는 자, 왜 지적은 강제 등록하냐면 몇 월 달에 9월 달에 뭘 걷어야 되니까 재산세라는 세금 걷어야 되니까 강제적으로 무조건 만들어야 되니까 몇 프로라 그랬어요 이거? 100%라 했죠? 무조건 몇 프로라고? 100%예요. 무조건.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서구청에 갔는데 그 서구청에 뭐예요? 관내에 게시판에 우리 관내에 있는 뭐예요? 모든 토지대장의 뭐예요? 등록 퍼센트를 만약에 99.9라고 했으면 몇 프로는 0.1%는 뭘 안 걷겠다는 얘기니까 세금을 안 걷는 거야.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자기네들이 뭐예요? 업무 태만으로 자 뭐예요? 누락된 게 있다 하더라도 항상 구청에서는 뭐라고 써놔야 돼 이거? 100%라고 써야 된다. 그 얘기야 지금. 그죠? 근데 등기소에 갔더니 우리 광주시 모든 뭐예요? 광주광역시는 모든 뭐예요? 토지 등기부에 뭐예요? 토지 등기부의 등기 등록부 뭐예요? 등록부 자 퍼센트가 등기부가 100% 하게 되면 이건 빨갱이 나라요. 빨갱이. 말도 안 돼 이거. 그죠? 왜? 당사자가 뭐 해오는 것만 신청해 오는 걸 받는다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 90%뿐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대장은 몇 프로하고 100%.
등기법은 뭐라고? 90%. 그 차이가 이 지적은 무슨 주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직권 등록주의, 강제 등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해만 해두시고 그 지적과 등기대도도 지금까지 30년 동안 딱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나와서 이것도 안 중요한데 넘겨보시면 자 28페이지. 자 28페이지 거기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비교 그래서 거기 기능은 뭐예요? 지적은 말 그대로 지적이니까 토지의 물리적인 사실적인 현황이고 등기는 뭐예요? 무슨 관계라고 이거? 권리관계라 그랬죠? 그 다음에 근본 이념은 당연히 받고 지금 그래서 일단 거기 담당기관도 뭐예요? 자 지적은 국토교통부고 자 그 등기는 뭐예요? 사법부고 그 다음에 쭉 내려오시면 거기 신청방법 보세요.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한번 이해만 해두자. 거기 신청방법은 지적은 직권등록이라 했죠? 그래서 누가 갑이란 사람이 바다 매립해서 자 이렇게 뭐예요? 갑이 바다 매립해서 자 당연히 뭐예요? 신규 등록을 안 하면 강제적으로 하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직권 뭐라고 얘기한다? 직권 등록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이 갑이란 사람이 자 논에다가 인허가 받고서 뭐예요? 집을 대로주면 뭐가 생겼다 그랬어요? 이거 토지에 이동이 생기죠? 이 토지 이동이 생기면 누구만이 신청하는 거예요? 갑만이 신청하니까 뭐라고? 단독 신청이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갑이 땅 팔아먹으려고 뭐해 온다는 게 이거 갑이 신청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당사자가 뭐해 오니까 신청해 오면 뭐해 등기해주죠? 이거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이걸 당사자 뭐라고? 당사자가 신청주의다는 얘기예요. 신청주의.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등기부 만들었죠? 등기부 만들었으면 이제 뭐예요? 을하고 갑하고 을하고 잊었는 게 하죠? 그래서 갑과 을이 무슨 계약을 맺고 매매 계약을 맺고 뭐예요? 이렇게 갑에서 을로 소유권을 넘기는 것을 우리가 물권변동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물권 소유권이 뭐예요? 소유권이 바뀌는 거니까 을이란 사람은 뭐예요? 을이란 사람은 너 등기를 해야지만이 민법 몇 조에 의해서 186조에서 너 등기해야지만이 소유권이란 권리를 뭐하니까? 취득하니까 얘를 뭐라고 얘기하고? 등기 권리자라고 하고 그죠? 그래서 갑아 너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라는 법률행위에서 민법 108조 물권변동 소유권이란 물권은 뭐예요? 변동 득실 변경 실실 너 뭐예요? 소유권 팔고 싶으면 뭐하라고? 너 뭐 해줄 의무가 있다는 게 이거 등기해줄 의무가 있다. 의무자 권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등기는 이 누가하고 의무자하고 권리자가 뭐하는 게 공동으로 등기하는 걸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등기는 뭐예요? 뭐라고 표현하고 당사자 신청주의라고 얘기하고 반대로 지적은 뭐예요? 직권 등록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지적이니까 지읒이니까 뭐라고? 직권. 지읒이니까 뭐라고? 직권. 부동산 등기법이니까 뭐예요? 등기니까 당사자. 등기니까 뭐라고? 당사자 신청주의. 그죠? 그래,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내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했잖아. 그 이해를 했으면 내가 그 머릿속에 암기를 하려면 이것 좀 눈으로 보고 그래서, 아, 그래서 직권이구나. 지적이니까 직권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까먹으라는 게. 생각하고 까먹으면 나중에 생각이 또 나지.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면 항상 또 그래. 당연하지. 그게 당연한 거지. 또 까먹고 또 따먹으면 또 생각 안 난다니까. 안 나니까 기억하시고. 그래서 항상 뭐예요? 두 사람이 뭐하라고 같이 하니까 공동이고. 그러니까 소유권자만 해야 되겠죠? 단독이니까. 그 얘기 지금. 그래서 여기 그 신청 방법이 그렇고, 그 등록 필지 수가 그랬죠? 우리나라 지금 땅이 약 얼마라고? 3,600만 필지가 있으니까 100%가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등기부는 한 뭐예요? 한 95%, 90에서 95%죠? 대략. 그 차이가 뭐라 했어요? 자, 그 차이가 뭐라고? 직권 등록, 강제 등록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 객체가 나오죠? 객체는 전국 모든 토지에 관한 얘기고, 등기는 모두 토지 등기부와 뭐가 있으니까, 건물 등기부 있으니까, 자,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그래서 시험 문제가 한번 옛날에 9회 때 나오기를 뭐로 나온 거니까. 다음 중 뭐예요? 지적과 등기의 비교 중 틀린 거, 그래서 시험 문제 답이 그거였어요. 지적과 등기 모두 객체를 토지만에 한정한다 그러면 틀리고, 지적은 뭐라고? 땅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토지지만, 등기는 당연히 무슨 등기부도 있고, 토지 등기부도 있고, 건물 등기부도 있으니까, 토지와 건물 뭐예요? 두 가지 다 뭐예요? 다 관리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그 파란 거에 그래서 있죠?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필지수가 등기부에 등기되는 토지 필지가 뭐예요? 뭐가 있는 경우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지적은 뭐라고 얘기하고
직권 등록주의고 등기는 뭐예요? 당사자 무슨 주의니까 신청주의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되지 않죠. 그 다음에 그 2번 우리나라는 토지대장과 등기부가 뭐가 됐기 때문에 이원화됐기 때문에 이를 뭐하기 위해서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 지적소관청의 토지표의 사항에 대한 변경 등록 후에 등기를 뭐하라고 촉탁하죠? 어디에서 이 지적에서는 이 뭐예요? 이렇게 토지등이 생겨갖고 논에다가 집을 져서 대라고 뭐예요? 지적을 정리하면 니네도 뭐로 고치라고 이거 대로 고치라고 우리가 촉탁한다 그랬죠? 촉탁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일반인들은 신청한다고 얘기하지만 같은 국가기관은 뭐 한다고 등기를 부탁한다 그랬죠? 이런 등기를 부탁하는 걸 우리가 뭐라 표현한다? 촉탁이다. 그래서 촉탁이다. 그 다음에 거기 등기에 있어서 소유권 보존 등기와 변경 등기 의무제도 나오죠? 보존 등기와 이전 등기 하면 자 뭐라고 이거 등기 완료 통지 제도가 있고 보존 등기 표시 변경은 이 보존 등기 이전 등기는 60일까지 하라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은 몇 개월 이내에 하나고 1개월에 하나고 의무제도가 있다 그랬죠? 이거는 등기법이고 이거는 뭐예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제도가 있다고? 소유권이 바뀌면 자 어디로 이거 등기소로 뭘 저기 대장소관청으로 뭘 보내주라고? 소유권 변경 사실을 보내주라고. 무슨 제도가 있다고? 완료 통지 제도가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런 제도가 맞물려 갖고 항상 뭐하고 뭐는 등기부하고 대장은 항상 뭐 한다고? 일치한다. 일치한다. 그래서 아까 소등심에 뭘 찍으라고? 지장죄라 했죠? 그거 왜라 했어? 그거.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림 그래서 29페이지 위에 그림 그려있죠? 뭐하고 대장소관청하고 뭐예요? 등기소 그려놓고 대장소관청에서 등기소로 뭘 보내주는 거 이거? 등기 촉탁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등기소에서는 어디로? 대장소관청으로 무슨 사실을?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하라 그랬죠? 그 변경 사실 통지를 다른 말로 우리가 등기소에서는 뭐예요? 등기소에서는 소유권이 바뀌는 걸 보내주니까 소유권 변경 사실을 통지한다고 얘기하고 그 지적법 입장에서 보게 되면 대장에는 뭐예요? 대장에는 당연히 뭐만 적으니까 소유권만 적으니까. 그러니까 등기소에서는 갑구에 소유권도 있고 을구에도 뭐도 있으니까 소유권이 아닌 권리도 있으니까 항상 뭐예요? 그 등기법에서는 이 소유권만 바뀌니까 소유권 변경 사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장소관청의 입장에서 보면 대장에는 뭐만 쓰니까 당연히 뭐예요? 소유권만 쓰니까 소유권 변경 사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지적에서는 뭐라 얘기하냐면 그냥 등기 완료 통지서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용어가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민법에서는 뭐예요? 집합건물이라고 얘기하고 무슨 법이니까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집합법이라고 얘기하고 집합건물이라고. 등기법에서는 뭐예요? 집합건물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구분건물이라고 얘기하듯이 어디에서는 이 지적법에서는 뭐예요?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등기 완료 통지서가 왔다고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와서 소유권 변경 사실이라고 얘기 않고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등기 완료 통지라고 얘기해도 그게 같은 말이다. 등기가 완료됐다. 무슨 등기가?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완료돼서 통지서를 받았다. 그 같은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사실 때문에 그래서 여기 박스 밑에 파란 거 이렇게 써있죠? 등기부와 대장의 무슨 사항이 토지표의 사항이 뭐 할 때는 다를 때는 뭐예요? 대장이 우선하지만 그래서 지장 찍으라 그랬고 등기부와 대장의 소유자가 다를 때는 뭐예요? 뭐가? 등기부의 소유권이 우선하니까 뭐라고 기억하자고? 소등심이라고 기억하자. 안 얘기해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자, 한 시간 동안 떠들었던 얘기는 뭐냐면 자, 이 지적이 몇 문제 나오는데 12문제 나오는데 자, 방금 뭐예요? 여기 지금 용어가 이제 뭐예요? 용어가 지금 여기서 뭐예요?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저기가 뭐라고? 용어니까 조금 쉬었다가 용어를 보기로 하고 각 나머지 파트별로 몇 문제씩 나오니까 많게는 뭐예요? 많게는 자, 3문제에서 적게는 몇 문제? 2문제 나오니까 이 파트별로 2문제씩 보자. 이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 우리가 뭐예요? 등기부가 이원화 돼갖고 자, 부동산은 하나 있는데 등기부하고 대장이 2개 있으니까 그 내용을 뭐예요? 서로 뭐 하려면 일치하려면 자, 크게 딱 눈에 떠오르는 게 이 지적법에서는 뭐 하라고? 촉탁하라고. 표제부 고치라고. 이게 부동산 표시 변경하라고 촉탁하라고. 그 다음에 등기소에서는 뭐라고? 니네 대장의 소유권 고치라고. 그래야지만이 다음부터 자, 세금을 뭐예요? 새로운 소유권자한테 받으라고
뭘 보내준다고?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한다고. 그죠? 그래서 뭐 외우자고? 소등심에 목 찍자고? 지장 찍자. 그렇게 정리합니다.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